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 고성국의 담담 타타 고성국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님 이상은 다수회장, 부인인 김윤옥 여사까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도 모자라서 이제 영부인까지 참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국민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부인을 본 지도 참 오래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아무튼 이 국민의 시선이 특검을 향해 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조사까지 결정된 만큼 이번에야말로 한 점 의혹 없이, 적어도 내곡동 사저 의혹에 관련해서는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국민들 앞에 밝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고성국의 담담 타타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선진통일당 충남 도당위원장을 지낸 류근찬 전 의원, 오늘 민주통합당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 지지도 선언했습니다. 류근찬 전 의원님 스튜디오로 모시고 말씀 좀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전에 선언을 하셨죠? 예. 민주통합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제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 그리고 민주당 입당해서 네. 12월 1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 네. 미력하지만 힘을 보태겠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류 의원님은 그동안 이 선진통일당 에서도 이제 보수의 가치를 상당히 소리 높여 주장을 해오신 걸로 그렇게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알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민주통합당 행, 또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이걸 조금 의외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틀림없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저는 정치 시작을 2003년 제가 KBS 보도본부장을 끝으로 해서 30년 동안의 언론인 생활을 청산하고 네.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 네. 그때 김종필 전 총재가 대표로 있던 자민련을 통해서 제가 네. 정치에 입문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자민련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06년 6월에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계실 때 네. 자민련 전 대표 김학원 고인이 됐습니다만 김학원 예. 대표가 당을 가지고 한나라당 넘어갔죠. 넘어갈 때 제가 이런 방법으로 자민련을 없애서는 안 된다라는 이 이유로 해서 그때 네. 다시 탈당을 해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심대평 전 충청남도 도지사하고 몇 명의 마음 맞는 사람끼리 국민중심당이라는 것을 창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념적으로 자민련을 국민중심에 승계를 했고 네. 그게 이제 2008년 2월 달에 이해창 전 총재, 심대평 전 대표 네. 또 우리들이 자유 선진을 창당을 해서 저는 쭉 당을 이렇게 오면서 보수적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 몸을 담고 있어서 예, 그렇죠. 제가 보수 이념을 안 가졌다면 당을 나갔겠지만 거기 있어 왔기 때문에 제가 보수 이념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인이다 하는 것은 저도 이제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정당을 들여다보면. 그런데 네. 무슨 말씀이냐면 새누리당이 보수 정당이긴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주 수구 보수에서부터 보수, 그다음에 중도 보수, 그다음에 좀 왼쪽으로 기울어 있는 좌파적 보수, 그다음에 급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당 안에서 디베이트를 하면서 건강하게 당을 이끌어가고 있고 네.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진보적 이념을 가진 정당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보수 이념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아주 급진적인 이념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여야 모두 이게 그렇습니다. 국민정당이고 대중정당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죠. 제가 비록 그 보수 이념을 갖고 있다 해서 네. 민주당이 안 맞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씁니다. 네. 나름대로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해서 제가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 통합 과정에서 새누리당 넘어가지 않고 민주당을 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선진통일당이 그냥 존재했다면 네. 굳이 민주통합당으로 갈 이유가 없다. 없죠. 그런데 이 선진통일당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새누리당과 합당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반대하기 위해서 민주통합당을 선택했다. 이렇게 아니 해석을 반대하기 해도 위해서가 아니라 네. 반대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통합이라는 말을 제가 인정을 안 씁니다. 이거는 새누리당이 선진통일당을 흡수해버리는 과정이지 당대당 통합이 아니다. 네, 네.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거대 정당이 정말 조그마한 정당을 속된 표현으로 먹어치우는 과정이 이게 납득이 안 간다. 이것은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제가 반기를 들고 통합 하는 부분에 그 불가피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네, 새누리당을 간다 그러면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 당무회의에서 통합 문제가 그 당무회에서 이제 안건 올라와서 의결이 된 순간 제가 탈당을 했죠. 그래서 탈당을 하고 예. 이제 중간지대에 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 선거에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고 네. 제 나름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의지가 맞아 떨어져서 알겠습니다. 민주당 행을 결정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 이게 합당이 아니고 통합이 아니고 그냥 흡수입니다. 제가 흡수다. 볼 때는. 예, 그래서 이거는 절차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반대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더 그 어떤 이유로 그걸 반대하셨는지를 설명을 하신다면요?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예. 조금 짧게 좀 해주시죠.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누차 강조한 게 있습니다. 예. 150석의 새누리당이 불과 5석 갖고 있던 선진통일당을 이 고사 직전까지 몰고 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8월 초순인가 중순쯤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당 소속의 이명수 의원이 네. 우리 당을 탈당해서 새누리당으로 갔습니다. 예. 그때 유한식 세종시장도 같이 이명수 의원과 행보를 같이 했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5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하고 4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은 이 독자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분기점입니다. 그런가요? 5명은 예. 원내 기섭단체가 구성되는 20명 미만 19석까지 거의 정당 보조금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예. 5석이다 하더라도 19석 갖고 있는 정당과 정당 보조금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왜 그런가요? 왜 의석수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의석수를 곱해서 얼마가 더 주는데 지금 5석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안 큽니다. 따라서 예.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자정적 뒷받침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4석만 되면 이게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독자 생존을 할 수 없는 거 독자 생존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정적으로. 그렇군요. 예. 저는 이거를 새누리당의 고도의 전략으로 고사시키는 시초였다고 봅니다. 하나를 빼간 것이. 네. 그러다가 당 운영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으로 계속 몰아넣으니까 당이 결국 이 나락으로 떨어질 일부 직전에까지 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독자 생존은 안 되지. 그러다 보면 뭐 국회의원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의원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해산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 큰 정당과 손을 잡을 필요성 이게 아마 생겼을 겁니다. 이인재 대표가 이번에 그 합당을 결의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십니까? 제가 이인재 대표와 만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인재 대표가 아까 이명수 의원 탈당 이후 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긴급 당무회가 소집이 돼서 막 그 새누리당의 행태를 성토를 했죠. 그때 이인재 대표도 모두 반을 통해서 이거는 정치 공작이다. 따라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거는 응징해야 된다는 발언을 했고 그때 당무위원들이 다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더 한술 더 떠서 이 정치 공작을 자행한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저는 정권을 잡는 것이 따라서 반 새누리당 전선에 앞장을 서겠다고 선언까지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느닷없이 새누리당과 손을 잡고 통합을 한다.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히다.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자존심까지 이렇게 다 팔아 넘겨야 되겠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네. 제가 강력히 반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문재인 후보가 직접 좀 도와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 양반이 직접 뭐 전화를 걸어서 도와달라고 뭐 접촉한 건 없고요. 네. 민주당 내 그 중진들 몇 분이 접촉을 해서 그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유 의원님하고 같이 행동하는 다른 분들도 좀 계신가요? 지금 저가 선진당의 충청남 도당 위원장을 했고요. 네. 선진당의 대전시당 위원장을 지낸 이제 권선택 전 의원이 네. 같이 행보를 같이 하고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이 흡수 방식의 합당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지대로 왔다가 이제 야권으로 이제 몸을 싣게 되셨는데 그 지금 야권은 그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의 단일화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막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단일화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른바 합당 이거는 좀 다른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성격이 판약이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선진통일당이 네. 대통령 후보를 내서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뭐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연대를 하기 위해서 뭐 후보를 통폐합하는 식으로 단일화한다 하면 제가 크게 이렇게 반발 안 했을 겁니다. 네. 뭐 그거하고 이거는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제가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06년 6월 달에 자민련이 한나라당에 흡수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죠. 네, 네. 그때 당대표가 박근혜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근혜 후보가 우리 선진당 이인재 대표와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서 결론을 냈죠. 네. 아니 박근혜 후보, 뭐 박근혜 의원, 박근혜 대표는 충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은 모조리 그 흡수를 해버리는 그런 전력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충청에서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속된 말로 충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활동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뭐 이런 대통령 후보를 내가 따라가서 지지할 수가 있겠냐. 내가 그런 부역을 할 수가 없다 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충청 기반 정당의 존재 이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역시 뭐 핵심은 충청권 민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에 대한 충청권 민심이 더 높을지 아니면 이제 그것에 반대하고 이제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또는 민주통합당에 몸을 실은 이제 유 의원님이나 이런 다른 분들의 선택을 충청권 민심이 더 지지할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 후보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선진당 후보가 없기 때문에 선진당에 몸담고 있는 당직자라든지 지지자라든지 당원들은 이미 누가 시키고 안 시키고를 떠나서 이미 다 박근혜 후보를 지지할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붙어 있어요.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강제로 새누리당이 선진당을 흡수해버리면 여기에 대한 반발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런 겁니다. 충청도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제대로 못하면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그럽니다. 당이 왜 그 모양이냐고. 근데 누가 이걸 흔들어가지고 없애버리면 이건 아니지 하는 그런 반발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지금 한 달쯤 후에 정식으로 통합 절차가 마무리될 걸로 봅니다만은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은 선진통일당이 분당 과정을 겪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따라갈 세력, 못 따라갈 세력이 나눠지고 있는 그런 분당 과정을 겪고 있다 그래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역풍이 좀 불고 있다고 역풍이 느끼십니까? 분다고 봅니다 저는. 그 역풍은 이제 반박근혜라고 하는 역풍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